네, 수요일인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채권 플로우 시간인데요. 지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결과에 많은 시장의 눈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금리 정책을 선회하게 될지, 그러니까 YCC 정책이죠. 국채 매입을 통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제하는 정책을 일본은행이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의 박준우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애널리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해외 채권을 분석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네, 확실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오늘 YCC 정책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지금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 곧 결과를 발표하니까요. 지난 2016년 9월부터 YCC 정책이 좀 도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현 상황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흐름들 좀 파악을 해주세요. 네. 일본은 아시다시피 다른 국가들과 달리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아직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BOJ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국채 10년물 금리, 즉 장기금리를 0% 수준에서 일정 범위 내에 머무르게 하는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이 0% 기준에서 일정 범위라 함은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즉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사이에 움직이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정책인데 지난 12월 회의에서 BOJ는 갑작스럽게 이 10년물 금리의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이 일본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10년물 금리가 BOJ가 제시한 0.5% 범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BOJ의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결과가 발표될 BOJ 회의에서도 이 10년물 금리 허용 범위를 0.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75%로 확대할 수 있다는 시각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단이 조금 더 높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일부 분석들을 보니까 일본은행이 그동안 계속 꾀하고 있었던 YCC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그널들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BOJ는 10년물 금리를 0%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채 10년물 금리는 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 그림에서 빨간색 수평 점선은 BOJ가 제시한 금리의 허용 범위입니다. 보시면 12월 0.25%에서 12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범위가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짙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국채 10년물 금리가 0%가 아니라 자꾸 상단의 빨간 선에 맞닿아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은 BOJ가 원하는 바와 달리 0%가 적절하지 않고 그보다 자꾸 높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이 국채 10년물 금리 외에 일본은행이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 다른 금리들은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만기가 짧은 8년과 9년 국채 금리는 10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BOJ는 일본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림에서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수합 금리도 이미 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채권 시장은 YCC 정책이 폐기되고 기준금리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짙은 파란색 선이 1년 후 일본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시장은 BOJ의 완화적인 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
국채 10년물 금리를 0.5%로 유도하기 위해서 BOJ가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좀 과도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BOJ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 유동성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시장은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본 외에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도 그러한 초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가 사실 가득한데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시장이랑 굉장히 괴리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애널리스트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꾀하게 될지 또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오늘 BOJ 회의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점은 연내에는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즉 YCC 정책이 폐기가 되고 기준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변화할수록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일본 국채 금리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 일본 금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빠르게 긴축을 선회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자국 통화가 강세로 되기 때문에 아마 해외 채권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해외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이고 즉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즉 일본 금리의 변화가 글로벌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저희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채권 플로우 시간에서 KB증권의 박준우 애널리스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